자, 오늘 한국 비정상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짧고 굵은 한마디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입니다. 최고의 SNS 스타죠. SNS 스타. 네. 가장 현대적인 음유시 하상욱 씨입니다. 네. 회사는 가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이 목요일이라니 얼른 나가야지 지각은 안 해야지 네. 앉으세요. 네. 역시 우리 G텔프가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쌤 영혼 없이 계속 박수 치는 거 봤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 누군지 아시고 영광이라고. 아이, 그럼요. 누군가요? 현대적인 시인 아닙니까? 제 소개 그대로. 아무래도 여자분들 나올 때랑 좀 약간 얘기. 네. 저도 다른 프로보다 별로 이렇게.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 팔아먹고 사는 시파리 하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길지 않고 짧게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공감대에 있어서는 뭐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고맙습니다. 네. 몇 개 소개해볼까요? 네. 나한테 네가 해준 게 뭔데? 끝. 제목은 수수료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예. 공감이 되죠? 네가 해준 게 뭔데 돈을 가져가냐 이거죠. 늘 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을 내요. 귀여움. 정답입니다. 네, 거의 근처에 나왔네요. 알람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거 유세윤 씨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흉내를 내죠. 네. 봤어요, 안 그래도. 예. 그, 연재하시는 그 만화 유턴 네네네. 해서 그 마지막에 항상 한마디씩 하시는 거에 하상욱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시를 썼어요. 네. 안 됩니다. 저도 먹고 삽시다. 이렇게. 다행히 관심 가져주셔서 그래서 뭔가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살짝 아는 사이다 그런 느낌도 저도 되게 고마웠어요. 유세윤 씨가 나오기 전에 아니 음유 시인이면 가수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네, 음유시인이라는 표현이 앨범을 내셨대요. 앨범을 내셨어요? 그 앨범은 아니 음원을 냈죠. 예, 음원을 두 곡을 냈고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성시경 씨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요제 같은 데 나가면 성시경 씨 노래 많이 부르고 노래 잘하시네. 떨리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못 삐졌어요? 내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합시다, 봐봐. 빠빠빠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그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갈 때마다 진짜 반가워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 60실의 비정상회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상욱 씨가 오늘의 안건을 발표해 주시죠. 올해 초 4년간의 취준생 딱지를 떼고 드디어 직장에 다니게 된 신입사원입니다. 힘들게 들어온 만큼 의욕 넘치게 일하려고 했지만 6개월도 되지 않아 위기가 생겼습니다. 회의 시간만 되면 발끝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는데 도대체 뭐가 창의적인 것인지조차 저는 모르겠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배들과 눈이 마주칠까봐 조마조마 심장이 다 떨립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곧잘했고 학벌도 스펙도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정해진 답을 찾는 방식으로만 공부했던 탓인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해도 그게 쉽지 않은데요. 창의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입니다. 하상욱 씨는 발상이 남다르시니까 뭐 글을 잘 쓴다던가 이런 걸로 칭찬을 받았다던가.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언제 처음으로 본인의 그 창의성에 대해서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그 SNS를 시작하면서 제가 뭘 계속 올렸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해 줄 때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었는데 보는 사람이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이게 창의적인 거건 아니고 그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도 많이 다르고. 자, 새로운 인재상으로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창의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관에서 직장인들의 입사 후 창의력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창의력이 줄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0% 육박을 했고요. 창의력의 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자 60.6%가 관리 부족 등 회사 차원의 책임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걸 또 관리해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회사가 잘못했네. 각국 비정상 대표 그리고 하상욱 씨와 함께 창의력 강요하는 사회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창의력이 없어서 고민인 나 비정상인가요를 본안건으로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자, 나는 지금 창의력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정상인지 정상인지. 자,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창의력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뭘 고민까지 하냐 이거죠 지금. 회사마다 부서가 따로 나누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력을 요구하는 부서가 또 있고 안 그런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 다니면서 선배보다 내가 뛰어나오면은 선배들이 야 그만해 너 이 생각 뭐 이거 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들어오는 사람이 뛰어나오면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야 이 자식이 뭔가 좀 이렇게 잘나는 척한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눈치가 잘 봐야 돼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해요, 지금. 당연히 장애력이 좋아요. 개그 관련해서 확실히 없고요. 근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한번 그런 명언 했는데 Kreativität ist Intelligenz, die Spaß hat.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지력이라고. 네. 그리고 아까 반론하고 싶은 게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면은 솔직히 내 일을 대신 로봇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또 되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 말에 약간 덧붙이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꼭 기획부서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요하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계속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창의력은 뭐 재능보다는 그냥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네요. 예. 여기 두 명 있으면 여기 예술가는 기술이 엄청 대단해요. 그림 잘 그릴 수 있지만 창의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이 예술가가 창의력 엄청 많은데 그런 기술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경험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안공 주인공이 스펙도 좋고 기술도 좋고 그래서 그건 처음 위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개그맨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아이디어가 좋은데 좀 그 코미디 연기가 떨어지고 따라지 않아서 좀 개그는 잘 짜는데. 네. 근데 반대로 아이디어는 떨어지는데 코미디 연기를 잘 살아가니까요. 근데 이 두 분이 만나면 최고의 조합이 그렇죠. 어떤 기분이에요? 잘 짜면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럼 막 다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요. 저는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창의력이 있다면은 각 사람이 자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연맹이나 연합 정신이 많이 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있다고 꼭 자기 주장을 강요하진 않을 수도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근데 창의력이 근데 저는 세미 씨 의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네. 창의적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옆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창의력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지금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거는 창의력을 발휘하라고만 하지 창의력의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할은 또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사람 장의력이 있다, 이 사람 장의력 없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뭐 예술 잘못했어요. 예술적으로. 예술적으로 잘못했는데 과학자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 새로운 세계 상상해야 되잖아요. 창의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누구나 장의력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장의력 있는지 그거 찾아야 자기 강한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장의력 없다고 생각하는 거 비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창의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건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어떤 인풋이 있거나 그 창의적인 뭔가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나 시간이나 어떤 감이나 뭔가 그런 것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이 사람한테는 오고 이 사람한테는 안 온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때 창의력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회사 얘기도 하셨지만 어떤 부서건 간에 작은 창의력들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서류 정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그것조차도 사실 창의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거든요. 아 예전에 기욤 패트리. 진짜 기욤 패트리. 전 세계에서 제일 가장 창의적인 게임을. 기욤. 좀 더 창의적인 게 이제 이미환 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장애력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게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임 나오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서 대단했죠. 몇 달 뒤에 이렇게 사람들 따라하는 거 보니까 되게 제가 스스로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개발하셨던 창의력 뭐였죠? 초창기 때 뭐 리버 드롭도 있었고요. 리버 드랍을 시작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높은 정확히- 경기에서는 저보다 먼저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진짜 그 게임 나온 지 한 3개월도 안 됐을 때고. 근데 요한 형은 장기력은 장난 아닌데 요한 형 만든 절약들은 손이 너무 빨리 가니까 남들 따라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조금 늙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절약들은 모두 쓸 수 있었어요. 보급형 기염 드랍 누르하시는 기움 드랍이네, 기움 드랍. 영리한 기염 드랍 기염 드랍. 확실한 거죠? 저희가 기움 드랍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 전에 아무도 안 했던 거죠? 뭔가 나타나는 거 아니죠? 먼저 놀라. 네. 오케이, 예. 자, 창작 활동이 고부가 가치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이제 창의력이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방안을 내려놓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 대기업이 신입사원 입사 시험을 볼 때요, 창의성 면접을 새로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이게 더 웃겨. 창의력 면접 학원이 생겼대요. 그렇죠. 창의력 면접 학원이 생겼고. 어떻게 가르치지? 거기 원장이 유세훈. 그런가? 자, 어쨌든 창의력 면접 학원이 좀 어떻게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데 슬프네요. 슬프기도 하고. 난 중학교 때 어떤 선생님은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네. 야, 질문하지 마. 그냥 외워. 시험에 안 나와. 있어. 미치겠어. 질문하지 말래. 야, 진도 빼야 돼. 질문하지 말래. 외워. 외워. 근데 요즘 반대 스트레스래요. 질문을 자꾸 하라고. 요즘에는 반대로 질문해. 질문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요즘. 그냥 받아들이지 마. 그러니까. 그냥 다르게 생각해. 하루에 가서 질문해. 선생님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다. 반대로 지금. 자, 쥐들 나라에서,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이런 교육기관이 있나요? 우리는 보통 미술 수업이라고 하면은 2시간 정도 선생님 앞으로 와서 우리한테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 주고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2시간 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원하는 거 그냥 그리면 됐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혀 없어. 그런 거 있었고 저도 놀랐는데 조근에는 아예 크리에이티브 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창의력 학교라는 거 있어요. 학교는 아니라 아예 학교. 애들의 창의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업을 아예 따로 시키는데 뭐냐면은 1학년부터 아랍어랑 영어 배우고 3학년은 불어 배우고 그 다음에 요가, 체스 그런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발견하고 알아보고 발명해라 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인터뷰했더니 브레이크 타임 그 벨 울리잖아요. 애들이 그거 귀찮아요. 또 쉬는 시간은. 왜냐면 너무나 재밌게 놀고 있는데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대요. 그래서 거기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영재 그거 영재들이 되게 많이 가는 학교예요. 마크. 시험은 거기 보는 애 성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반응 자체가 많이 좋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학생들은 중학교 들어가면 되게 열정적으로 공부한대요. 시험이 없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시험을 목표로 하지 말고 지식을 구하는 능력을 기우는 것 같아요. 이집트는 어때요? 이집트 어때? 둘 중에 하나 염색하라고 그랬죠? 머리만 보면 똑같아. 길이라도 좀 차이가 나게 하는 거야. 둘이 바라볼 때 너무 아름다워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둘이 노란색으로 탈색해도 되게 이쁘다. 어때요, 이집트는? 이집트에서는 교육 제도가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고 학생을 옛날부터 물병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물병에다가 선생님이 지식을 넣고 그럼 물병이 가득 차요. 그럼 그 물병이 시험지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쏟으면은 텅 빈 상태로 돌아와요. 주입식 교육이네요. 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 교육 제도를 바꾸자. 이런 걸 갖고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스스로 약간 창의력이 뛰어난 약간 인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노르웨이에서는 뭐 독일이랑도 좀 비슷한 점은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발표를 해요. 뭐 혼자 하고 싶은지 친구랑 하고 싶은지 파워포인트 만들고 싶은지 그냥 종이 쓰고 싶은지 그거 다 학생이 혼자 뭐 알아서 정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발표하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평가도 자주 안 하고 그냥 뭐 열심히 했다 좋다 그런 식으로 그것보다 노르웨이에서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유치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여유 시간 줘요. 그리고 장난감 거의 없고 애들이 알아서 놀아야 돼요. 선생님 거의 수업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애들이 이제 싸우면 그때 들어가서 뭔가 해결하는데 싸우지 마. 네. 그러니까 싸울 때는 알아서도 해결해야 되지만 싸우지 마. 질문을 하지 마. 싸우는 게 괜찮아.
근데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학교에서도 보고 싶다. 선생님은 아이에게 어떻게 노는 방법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가 알아서 해야 하고 해요. 일본에서 네, 일본. 2002년 때 막 유토리 교육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여유 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 강제로 수업을 많이 시켰잖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그만해서 이제 애들이 스스로 자기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했는데 세계에서 순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폐지됐어요. 일본에도 되게 제가 자중한 것은 그 일본에서 한번 취직했는데 그 면접을 보면서 되게 돌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네가 동물이 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어? 갑자기 그런 질문을 진짜 해요. 어렵지. 어떤 동물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저는 동물 아니잖아. 탈락. 이거에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장의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근데 미국도 외우는 건 외우죠? 외우긴 외우는데 근데 제 경우로는 그런 걸 제일 중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 시간에 날짜보다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게 그 이유들이나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네. 무조건 연도를 외웠어야 돼요. 가보게요. 가보게요. 근데 감정 개혁은 왜? 무정부지 1884인가 1884가 이모군란이야. 난 외우지 않았어. 난 창의력을 중시했어. 미국식. 난 외우지 않았어. 실제로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창의적 글쓰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백지를 가지고 허치키스를 찍어서 자기만의 책을 만들고 왼쪽에서는 글을 쓰고 오른쪽에서 막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다 서로 읽어주는 아니, 이제 미국 사람이 호치키스라니요. 깜짝 놀랐네. 뭐라고 불러요? 스테이플러 아니야, 스테이플러? 호치키스. 어쨌든 지금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미국인이야. 호치키스라니. 그거 찍는 거